안녕하세요. 은빛치막입니다. 오늘은 우리 60대, 70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소비 5가지 중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갑은 비어가는데 습관처럼 계속하게 되는 소비들. 순간은 즐겁지만 돌아오면 후회만 남는 소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바로 빚내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살 김영자 어르신은 몇 해 전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통장 사정이 빠듯한데 괜찮을까 하지만 친구들이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냐며 권하는 순간 결국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낯선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웃으며 보낸 그 순간은 인생의 활력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우편함 속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그 설렘은 무거운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을 갚아야 하는 카드값과 불어나기 시작한 이자. 내가 괜히 갔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우리는 빚내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가 여행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지금 즐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커집니다. 또 친구들이 다 간다는데 나만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겠다는 보상 심리도 생깁니다.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빚내서 떠나는 여행은 결국 즐거움보다 불안을 크게 남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여행을 꼭 가고 싶다면 작은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여행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 매달 조금씩 모아보세요. 그 돈으로 가는 여행은 빚이 아니라 마음 편한 여유의 여행이 됩니다. 또 꼭 해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하철 1시간 거리의 전통시장이나 무료로 개방된 미술관만 가도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저렴한 당일 여행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떠나는 여행이 오히려 마음을 더 편하게 합니다.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는 보여주기 위한 모임 소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남수 어르신은 동창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옷가게를 들릅니다. 옷장에는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옷이 가득한데도 모임이 다가오면 또 새 옷을 사고 싶어집니다. 나도 아직 멀쩡하다, 나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멋지다고 말해줍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집에 돌아와 카드 명세서를 보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은 오히려 허전해집니다. 왜 이런 소비를 하게 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또 친구와 비교하면서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친구가 멋지게 입고 오면 나도 초라해 보이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니 남은 모임 자리에서 더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보여주기 소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미 가지고 있는 옷부터 활용해보세요.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옷이 많습니다. 화려함보다 깔끔함에 신경 써보세요. 깨끗하게 다린 셔츠, 단정한 머리, 밝은 미소.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멋져 보입니다. 모임의 본질을 떠올려보세요. 모임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자리이지 옷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과 작은 배려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됩니다. 무엇보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진짜 멋은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고 브랜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손주에게 무리한 용돈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호 어르신은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절반을 손주 학원비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본인은 약값이 부족해 치료를 미루고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베풀게 될까요? 첫째, 부모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손길을 멈추지 못합니다. 둘째,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돈을 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미안함이 클수록 더 많은 돈으로 보상하려 합니다. 셋째,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때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은 결국 부모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녀에게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의료비를 먼저 떼어두고 남은 돈으로만 지원하세요.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자녀도 안심합니다. 또 현금 대신 경험으로 돕는 방법도 좋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밥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도 이제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무리하게 도와주긴 어렵다.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곁에 있는 게 자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빚내서 떠나는 여행 보여주기 위한 모임 소비, 자녀 손주에게 무리한 용돈 이 세 가지를 줄이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줄여도 내 지갑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빚내서 떠나는 여행 보여주기 위한 모임 소비, 자녀와 손주에게 무리한 용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는 두 가지 함정, 바로 사소한 지출과 위험한 투자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소한 지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 집어든 과자, 택시 한 번 타는 거, 별것 아니라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한 달 뒤 통장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하고요. 특히 카드로 긁으면 돈이 나가는 실감이 덜 나서 더 쉽게 쓰게 됩니다. 소비한 건 금방 잊어버리지만 통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지출들이 쌓여 결국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소액 지출을 가볍게 여길까요? 첫째, 심리적 회피입니다. 큰 돈은 신중하게 고민하지만 작은 돈은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흘려보냅니다. 둘째, 즉각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커피 한 잔, 과자 한 봉지 같은 작은 소비는 곧바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셋째, 나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큰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소비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합계는 커집니다. 이런 소비를 줄이려면 먼저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어디에 돈을 썼는지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기록하는 순간부터 지출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현금을 써보세요. 카드 대신 현금을 쓰면 돈이 빠져나가는 실감이 더 커져 충동적 지출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소비 대체 습관을 만드세요.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집에서 내려 마시기, 과자가 먹고 싶을 때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꿔 먹기. 이런 작은 대체만으로도 지출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지출 상한선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 기본 소비는 5만 원까지만 쓰겠다 정해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쓰면 마음도 편하고 통장도 든든해집니다. 인천에 사는 박영희 어르신은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큰 돈은 안 쓰는데 왜 부족한 걸까?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적어보니 편의점 간식, 커피, 택시비 같은 소액이 무려 3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 뒤로 카드를 줄이고 현금 봉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더니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 돈으로 손주와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잡으면 삶이 든든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노후가 되면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원금 2배 됩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친척이 권하면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고 마음이 풀립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수익을 맛보게 해주고 믿게 만든 뒤 더 큰 돈을 넣는 순간 사라집니다. 남는 건 배신감과 깊은 후회뿐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질까요? 첫째, 노후 불안 심리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한 번에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둘째, 익숙한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권하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통계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융사기가 바로 지인 추천으로 시작되는 사기입니다. 셋째, 이른 시간을 만회하려는 보상심리입니다. 젊을 때 돈 모으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한 방에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위험한 투자로 이어집니다. 넷째, 정보 부족입니다. 투자 구조나 위험도를 잘 알지 못한 채 좋다는 말만 믿고 돈을 맡깁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금융시장에서 원금 보장은 국가 보증 상품 외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같은 공식 기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금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학자 워런 버핏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채 정기예금 분산 투자 같은 안전한 방법을 먼저 고려하세요. 인천의 박상철 어르신은 지인의 권유로 해외 선물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수익이 들어와 믿게 되었고 결국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회사는 문을 닫고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을 못 믿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의 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확실하다 원금 보장이다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지출과 위험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결국 내 미래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고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은빛치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